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캐서린 폰더 부의 법칙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7장부터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7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빌어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는 것은 사실 쉽고도 유쾌한 일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와 번영, 성공과 승리가 주된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타인을 향해서 풍성한 부의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들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으로 돕는 것이 된다. 타인의 부를 빌어줄 때 내 인생도 바뀐다. 제가 지금 응원단 채널 글리치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타인의 부를 빌어주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들 모두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들 최대한 부유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 채널에 오셔 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제 부의 법칙 파트 1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41 분짜리를 만들어서 올렸지?'라는 생각과 '이 42 분짜리를 올리면 누가 봐?'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이걸 다 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대출 담당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 대출금을 잘 회수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매니저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친절하고 정중하며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고객에 대한 신뢰와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격려를 담아서 말을 해 줬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고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고객이 직접 찾아와서 대출금의 일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찾아왔을 때 사실 나는 너무나 절망한 상태였죠. 만약 나를 비난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파산 선고를 신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 너무나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대해 주었고 사업이 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 용기를 줬고 이제 내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해 드리는 말 그 어떤 말이 될지 그 어떤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말이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차피 저는 뭐 지금 잉여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요. '나중에 제 딸이 제 영상을 만일 보게 된다면 그때 되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는 습관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은 빵 반죽이 부풀듯이 몇 배로 불어나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건 타인을 향해서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떤 퇴역 장교가 이 저자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모르실 겁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자살 직전까지 갔던 때였죠. 그때 당신이 던진 몇 마디가 제 생각을 돌이키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억을 짚어보니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성공해 보았으니까 다시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이미 갖추고 계시므로 새 출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저도 누가 와서 이런 말 한 번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유지하라.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꼭 성공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먼저 내 마음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의 확신이 외부로 발산되어 타인의 잠재의식에 전달된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가 발산한 부와 성공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사업이나 거래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와 접촉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업은 확장되고 실적은 늘어나며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풍요로운 에너지가 넘치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부를 빌어주고 조용히 기다려보라.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 이끌려 우리 역시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제가 어저께 이 영상을 만들다가
이제 6 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건강을 다짐하라."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언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 분짜리 좀 넘는 확언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가족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긴 했지만 최신 뇌 의학 발달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빠를 나을 수 있게 해 줄까?'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최신 의료 기술을 사용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시켜 보려고 돈을 되게 많이 벌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6년 동안 투병을 하신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지금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 웃기잖아요.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이걸 35분 동안 매일 들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다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진짜 아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무슨 증명할 수 없는 것, 영성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영험하다는 목사님의 기도를 찾아서 아버지를 휠체어를 끌고 기도를 드리러 갔어요. 거기에 모인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가득 예배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미학을 전공했는데요. 미학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능력 혹은 뭐 특성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성이라는 능력이고 두 번째가 감성이라는 능력, 세 번째가 신성이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이성으로 연구해 보는 학문을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고 부르고 감성을 이성으로 연구하면 이제 보통 미학이라고 부르고 신성을 이성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 학교에서는 종교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 미학, 종교학은 전공이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서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수업이 되게 웃기게도 종교학 수업이었어요. 어차피 종교학 수업 들어도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일반 선택 과목이 되는 건데 제가 들으면 전공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되게 좋아하던 정진홍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게 참 제 삶에서 되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제가 원래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어 가지고 그분의 수업 중에 종교 현상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었어요. 엘리아데라는 종교 현상학 학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아예 그때도 기억이 잘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시작되고 아들이 전투에 나갔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달에게 빕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전쟁이 끝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 마을에 동구 밖에 나가 가지고 마을에 보면 나무가 보통 하나씩 되게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 아래다가 물 한 사발을 떠 놓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아들이 돌아올까요? 뭐 돌아올 수도 있죠. 보통은 그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아들의 귀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거 미신이네. 왜 저런데. 노망 나셨나.'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군대에서 전쟁에 나간 그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인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당신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건강 확원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쩌면 건강이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외부 세계에 투영되는가 여기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이 예를 잘 말씀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예를 아무리 많이 나열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법칙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로또에 당첨이 됐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근데 그런 얘기들이 100 개, 1000 개, 만 개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효능이 있다. 그 사람 얘기가 되게 영험하다. 이런 거 증명해 주는 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과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걸 사실 아는 거죠.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까요? 공표에 대한 대화를 삼가라. 부에 관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 대한 대화는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 말 멋있네요.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건만 실패했을 때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을 비웃거나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설득하려고 해도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다. 반면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럴 만한 보람이 충분히 있다. 풍요로운 수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느 출판사의 편집인은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기억해요, 캐서린.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틀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도록 하자.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실패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패란 승리를 향한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매일 성공을 향한 언어와 사고의 습관을 실천해 나가면 된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왜냐? 단지 1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1초 후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겠죠. 부의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죠. 옹졸하게 행동하지 말라.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의를 품지 말자. 그것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나의 성공과 나의 부를 빼앗아갈 수 없다. 조금밖에 열려있지 않은 문에 억지로 몸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는 마라. 닫히도록 내버려 둬라. 그리고 우리 앞에 활짝 열리려고 하는 새로운 문에 다가갈 준비를 하자. 이게 글로 써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속에서 나무들 하나하나만 가까스로 보는 존재예요. 그나마 그 나무 하나도 다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문이 새롭게 열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이 책 뒤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8번입니다. 돈에 대한 모순된 생각을 버려라. 성공하기에 관한 책들을 보면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이 돈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신성함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냥 중요한 것 이런 말하고 좀 다릅니다. 정말 신성한 것이란 말은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한 지 한 2주쯤 지나자 마음가짐도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궁리한다.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호의적일 때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말이 되게 멋진데요. 마이크 토드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았다. 파산했을 뿐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파산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그 다음입니다. 돈에 대한 감사가 부를 불러온다.
그냥 "그건 돈일 뿐이야."라고 말하는 습관을 중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돈을 무시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후 더 많은 보수에 더 나은 환경을 갖춘 새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일과 보수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경멸하는 것은 우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다. 돈도 그 원리대로 작동한다. 돈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돈은 계속해서 불어난다. 반면 내가 가진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품에서 돈을 밀어내는 것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든 타인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돈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실직 상태에 건강까지 몹시 나빠진 그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가짐이 그처럼 비참한 상황을 안겨주었음을 인식시키려고 노력했다. 추운 겨울날 내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간 그는 하숙집을 향해서 무작정 걸었다. 버스를 탈 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걸으면서 내내 부의 사고 습관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는 집에 도착할 무렵 이유 없이 아프던 몸이 말짱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다. 그가 매일 부의 사고 습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 것이다. 인생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의 황금률입니다. 돈을 좀 가졌다고 자만하거나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돈을 좀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그냥 운이 좋아서 였을 뿐이지만 한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인생에 몇 대 몇십 대 두드려 맞을 만한 했어요. 되게 오만한 인간이었던 거죠. 정말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딱 뻣뻣하게 딱 들고 있었어요. 깁스한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청자 통계를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 20 대인 분들이 제 영상을 꽤나 많이 보신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인생은요 굉장히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딱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때 자만감을 거두신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서 자만심을 거두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영상 그리고 앞으로 만들 모든 영상들을 다 합쳐서 딱 이 하나 당신이 정말 크게 돈을 벌었을 때 자만심을 거둘 수 있을 계기만 제가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발산과 흡수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살이가 진행됨을 알아야 한다. 즉 마음속에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부의 황금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충분한 몫이 예비돼 있음을 믿어야 한다.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므로 결코 돈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존 D. 록펠러 주니어는 돈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배고픔을 채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막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에 생명을 주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다짐해보자.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갈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 고대 어떤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을 향해 원하는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달라. 이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한다.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하는 돈의 양을 마음속에 그리고 확신하기.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챕터 9번입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일하라. 마음가짐이 차이를 만든다. 취직하는 회사마다 번번이 해고당하거나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이 있었다. 빚이 많았기 때문에 직업은 꼭 구해야 하는 처지였다. 비즈니스 스쿨을 비롯해서 2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 교육도 잘 받았고 누가 보아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할 타입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녀가 온 세상, 특히 이전 직장 상사들에게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녀가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정을 구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다. 결국 자기 주변을 온통 어두운 비관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밀어내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런 적대감이 있다면 버리셔야 될 거예요. 일은 신성한 것이다. 부의 사상가에게 일이란 신성하고 숭고한 것이어야 한다. 칼릴 지브라는 사랑이 가시화된 것이 일이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일터에서 보람과 부를 얻기를 열망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가 활용되기를 열망한다는 의미다. 창조적 에너지가 표출될 수 있는 출구를 찾으면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이 신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 맨 밑을 빙빙 돌면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끼고 살아간다. 사다리 맨 밑에 남아 있느냐, 한 단계씩 올라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이다.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불만은 현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자 열망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 불만스러운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향해서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의 발전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좌절과 경제적 궁핍, 불만과 불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꿈꾸는 풍요와 부, 마음속에 그려놓은 성공의 이미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해답은 있다. 기술직에 있다가 승진한 어떤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사고 습관을 적용함으로써 희망하던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조그만 수첩을 사서 성공과 부에 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방법이 그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하게 했으며 불만스러운 일에 직면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었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가 먼저 하는 일은 수첩을 열고 거기에 적어둔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날 있을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대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망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 완벽하고 올바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내일을 이렇게 준비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빠진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이다. 변화를 기대하라. 불만스러운 직업이나 환경을 놓고 불편만 한다면, 실망과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발전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변화를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난에 연연하지 말라. 성공의 사다리 맨 밑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면 빈곤 취향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한다. 질투와 옹졸한 비난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감하게 벗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는 빈자리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분명한 사실 하나를 상기해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동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과감하게 새로 출발해 보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음의 공식을 확신하고 실천한다면 자기를 표현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1번.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지 그 내용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그린다. 2번.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는 그 소망을 발전시켜야 한다. 목표가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생각하라.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소유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실현은 더욱 촉진된다. 3번.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 에머스는 만사에는 다 저마다의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내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4번. 마음속으로는 진정 원하는 다른 일을 꿈꾸고 있다 해도 현재 처한 상황에서는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만 그대로 멈춰 있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불을 공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도 불을 열망하고 불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그레이트 라이프 치어리더 글리치의 응원은 계속됩니다.